첫 번째 질문. 요거는 2017년도 17년도에 나왔고 3월이네요. 3월에 16번부터 20번까지 질문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있다면 이 문장은 정말 그냥 당연한 문장이에요. 무슨 말 얘기했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면 단무지가 함께 나오거나 양파도 함께 나온다. 뭐 이런 거. 그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니? 뭔가 정리하려고 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와 하고 읽는단 말이야. 그거 같은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지?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아 얻은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짝 바꿔본다면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 됐다고 생각한 금액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비용보다 훨씬 크면. 됐지? 비용보다 크다면 그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공부하고 가서 수능자에 가서 이런 지문이 나온다면 얘는 그냥 편하게 쑥 읽고 넘어가는 거야. 줄 글 것도 없고 핵심이고 지랄이고 없는 거야. 그냥 넘어가는 거야. 되었지?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사회 총잉여라고 하거나 총잉여라고 한다. 됐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품이 거래되지 않는다면 뭐가 안 생기는 거야? 소비자 잉여도 생산자 잉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상품이 거래되어야만 그 상품을 만든 생산자, 그 상품을 사서 쓰고 행복을 느끼는 소비자의 잉여가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회 총잉여라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경제성장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몇 퍼센트 이루어졌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몇 퍼센트, 많게는 마이너스 9% 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으나 그런 경제성장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그 나라에서 생산하고 소비한 것의 총량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그게 있어야만 그 나라 경제가 살아있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는 별거 없었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은 그런데. 이 뒷부분은 앞에는 상식, 그런데 뒤에는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고 딱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뭔데? 시장 가격 그런데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뭐예요? 독점하는 생산자는 뭘 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을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독점하고 과점을 아까 얘기했었지. 얘기했나? 그치? 독점이라는 것은 혼자 그 시장에서 혼자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 과점이라는 건 뭐야? 여럿이서. 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담배는 독점, 통신회사는 몇 개 회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과점. 됐어? 그거는 정부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 편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깨트려서 부도덕한 그런 일은 아닌 거야. 그거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그와 비슷하게 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것 외에 독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문제가 있느냐?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지? 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의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독점 독점 생산자는 무엇까지 하냐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이윤으로 흡수해요. 소비자의 잉여를 어디로? 생산자의 자신의 잉여로 흡수해버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하면 그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부 가격제. 그런데 이후에 중요한 건 이거죠. 됐죠?
자, 이거 2부가 그러면 여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점 기업이어야만 뭘 할 수 있을까? 2부 가격제를 하기에 좋겠죠. 됐지? 이렇게 돼 있잖아. 독점 기업은 시장 가격을 자기 임의대로 시장 가격을 따르지 않고 가격을 만들 수 있고 그들이 2부 가격제를 통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일이네.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잉여를 지들이 가져가니까. 무슨 말이겠어?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국어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나라는 그게 중요한 나라는 다른 나라 중에도 요즘 뭐 국어를 뭐 제2외국어로 해서 대학을 가는데 써먹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중요 과목으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대표적 나라 아니야 당연하게 그치? 근데 대한민국에서 국어 강사는 나 하나다. 에이,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럼 독점이지. 그러면 나는 선생님 일주일에 얼마나 수업하실 거예요? 하루만 할래? 한 3시간 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독점이니까 할 게 뭐야. 그럼 수강료 얼마 받으실 건데요?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4번 해서 3, 40이 12시간에 한 3,000씩 내라 그래. 그러면 미치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실제로 문을 열었더니 끼익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애들이 막 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보통 엄마들이 태워다 주지 않아. 기사들이 태워다 줘. 그 차가 보통 뭐 하여간 국산차는 없어 뭐 이런 거야. 뭔말 알겠지? 5, 6억 대의 차를 몰고 태워다가 주는 아이들이 싹 들어온다는 거지. 내 말 이해했어? 근데 사실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독점 시장에서 애들한테 수강료 3천만 원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실래요? 지금 주 7일 수업하시는 거 계속 하실래요? 미쳤나 내가 그거 하지? 뭔 말 알겠지? 대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보라고. 강의를 통해 팔고 사는 그 거래 관계가 엄청 작아졌죠. 무슨 말 알겠어?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지. 대학을 가야 하는 애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수업을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없잖아 지금 몇 명밖에. 대기업 총수의 자식들만 와서 수업을 듣고 있다고. 그게 독점이 나쁜 거라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그 그림에서 보면 최대한의 삼각형들을 만들어서 사회의 총이익의 삼각형 사이즈가 제일 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내잖아. 근데 독점을 하게 되면 이 생산자 중심이 되기 때문에 뭔 알겠지? 총 삼각형이 작아지고 총 잉여가 작아지고 누구 거만 그냥 큰 거야. 기업만 커지는 거야. 독점 회사의 것만.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것인데 근데 2부 가격제라는 말은 있고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첫 번째 단락에서 앞부분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한테 상식이 된 거야. 걔는 쭈르륵 넘어가고 이 부분에서 독점하는 애들의 특징, 임의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 가격에 휘둘리지 않는다. 됐지. 그리고 욕심을 내서 생산자 잉여를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땡겨서 빼앗고 싶을 때 나쁘게 말하면 2부 가격제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2부 가격제가 도대체 뭔지 따라가 봅시다. 자, 2부 가격 설정이란 잡았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자, 여기서 2부 가격제 다시 잡고 2부 가격제는요. 자,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두 차례예요. 두 차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두 개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차례야, 차례. 한 번, 두 번. 순서가 있는 듯한 느낌? 그치? 시간차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즉, 오호, 땡큐. 자, 두 차례다 해놓고 즉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지. 됐지? 그러면 요건 잘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 거 잡으면 되는 거지.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첫 번째 이용 권리의 가격을 설정하여 팔아먹어요. 이용 권리를 판다. 됐지? 요거 하나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 두 차례니까 두 번째 차례.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오호, 이용하는 양에. 됐지? 이용하는 양.
두 가지야. 두 차례 부담한다 그랬는데 두 차례가 뭔지 모르겠어요. 1번 차례 이용의 권리, 두 번째 이용하는 양. 돼버렸지? 됐지? 듣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겪어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놀이공원 입장료와 띠딘 어때? 사례를 들어주고 있지. 자, 요게 일반적인 어려운 내용에 대한 문장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부가격제다. 그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두 차례예요. 모르겠지? 즉, 다시 설명해 줄게. 모르겠지? 예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지. 그쵸? 그래서 사례까지 갑니다. 즉, 에다가 사례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단계에서 이해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기구 이용료를 생각해보자. 아하, 입장료와 이용료. 자, 이용료와 입장료. 됐지? 이용료와 입장료. 각각 여기 어딘가 연결될 거야. 지금 얘가 데칼코마니 구조처럼 돼버렸어. 순간. 됐지? 또 역시 이번 지문에도 데칼코마니. 됐어? 어느 쪽이 들어가는지 정해줘야 돼요, 이제. 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용료와 그 다음에 입장료. 자, 그러면 입장료와 이용료가 각각 어디 들어가야 될까? 입장료는 여기야, 여기야? 왼쪽이지, 입장료.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용이니까 이용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양쪽으로 잡았어. 뚜두두두. 데칼코마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입장료와 이용료. 두 차례 치료도 갈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 입장료, 이용할 권리에 대한 비용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네, 두 번째. 자, 두 차례 가격 설정된다. 두 번째 포인트,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무엇을? 이용료 말고 이용 권리에 대한 입장료를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뭐 살짝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 이게 적절하지만 안 들어올 거 아니요. 무슨 말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런 얘기입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액수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몇 년이 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쫌스러운 방법을 이용합니다. 담배를 안 사요. 근데 정말 생각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의 담배를 뺏어 펴요. 그럼 사람들이 날 구박해요. 사서 펴! 아이 선배! 이런 걸 뜯는 거야. 치사하게!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내가 빌리는 걸 뺏는 걸 뜸하게 하게 돼요. 근데 못 참게 되면 야, 하나만 줘봐. 아, 내가 나중에 함부로 사줄게. 그걸 또 뺏어 펴요. 그러면 담배량이 줄어들죠. 그렇잖아. 그리고서 어느 순간에 끊을 것이다라는 아주 얄팍한 수를 내가 썼습니다. 거의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아차! 2부 가격제에 걸려들었어. 후배가 어느 날 요즘은 이 담배가 그냥 연초 말고 전자담배가 다양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기계를 사면 거기다 뭐 꽂아 피는 거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우리 저 실장님도 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것 중에 어느 하나가 처음에 발매를 했다가 좀 실패를 한 거야. 잘 안 팔렸어. 안 팔렸는데 그거를 내 후배, 저 영어과 후배 중에 하나가, 여기 후배 말고 후배 중에 하나가 그걸 최저가에 살 수 있게 된 거야. 10만 원이 넘는 걸 9,900원에. 그래서 얘가 그걸 몇 개를 막 사는 거야. 그거 나한테 준 거야. 형, 이거 싸잖아. 이거 내가 줄게. 아하, 걸려든 거지. 뭐야? 입장료가 싸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뭘 사기 시작했어? 이용료를 지불하기 시작한 거지. 이 녀석은 뭐야? 내가 빼서 피우는 담배를 더 이상 뺏기지 않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입 장벽을 적정하게 만듦으로써 뭐 하게 된 거야? 요거를 이용하게 해서 여기서 손해본 걸 여기서 딱 메꾸는 그런 방법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비슷하지, 이것도? 비슷한 그런.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얘를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잘 써먹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쵸? 많이 보잖아요. 그쵸? 놀이공원 가면. 그럼 놀이공원의 독점이란 건 뭐냐면, 놀이공원의 독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놀이공원이 전국에 몇 개는 있잖아. 근데 옆에 붙어 있지는 않지. 좀 떨어져 있지. 근데 어디서 독점이 확실히 형성이 되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독점이야.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게임 끝났어. 죽으나 사나 너희들은 여기 있는 걸 모든 걸 구매해야 되고 사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것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배고파서 잠깐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올게요. 아니 짜장면 여기도 있습니다. 못 나가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 완전 독점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뭔 말인지 알겠소? 그래서 들어가게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내 말이 무슨 말 알겠소? 이해됐소? 자, 한편으로 학원도 그런 거 많이 하는 거예요. 학원도. 그치? 일단 들어오는데 얼마. 그리고 수강료 얼마. 뭘 선택해서 들어라. 막 이런 거. 뭐 사면 얼마. 막 이렇게. 그런 거 진짜 잘하는 게 애플이지. 이거 예쁘지? 사. 최신이야? 사. 그러면 뭐든지 누르면 막 구매지 다. 막 나 누르면 구매. 그치? 나중에 요거 사. 이거 어디 있어요? 더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뭐 어디 있어요? 더 내야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다 비싸요? 예쁘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사람이. 그치? 그런 식으로 한번 딱 적절한 가격으로 걸려들게 만든 다음에 틱틱틱 팔아먹는 거야. 오케이? 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자 이게 뭐랬어? 이쪽에 중심을 맞췄었잖아. 그렇지? 이용의 권리와 이용의 양에 따른 것을 만들어낸다. 이용의 권리의 대표적인 예가 입장료다. 이걸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이거 딱 받아서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세 번째 단락. 입장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먼저 뭘 결정해야 되느냐? 먼저 순서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먼저 뭐 해야 된다? 놀이기구 이용료. 요걸 가져왔죠.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된대요. 이용료가 먼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놀이기구 이용료가 먼저다. 자,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뭐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얘기야. 아까 내가 했잖아. 내가 독점이야. 그래서 선생님 강의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뭐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 하고 네 일단 준비해 놓을게요 한 거야. 근데 문이 안 열려. 문이 열리고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 그건 뭐지? 그 가격을 지불 용의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판매가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끼익 열고 누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지불 용액이 그 5천만 원 액수 이상이가 같거나 이상인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큰 문장이야 이 문장. 다시 읽어볼게. 뭐라고? 자,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그들은 생산자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됐지? 당연한 얘기고.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됐지? 내가 얼마 낼 건데 얼마 내야 돼요? 요거 내세요. 싸네요.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의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입장료로. 됐지? 즉, 이 놀이공원의 하나 정하자.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려는 게 목적인 거지. 어떤 사람도 놀이공원 자체를 들어가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 없잖아.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타고 들어가려면 그거 미친 거 아니냐? 거의? 그치. 그리고 꼭 타고 싶은 게 하나 이상은 분명히 있어. 그치? 난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롤러코스터를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거는 바이킹.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처음엔 좋아. 한 번은 좋아. 근데 이게 계속되면 멀미가 나더라고 나는 이게.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는 거는 무조건 멀미가 나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올라가자. 어떡해. 눈 감지 마. 손 잡지 마. 막 이거 올라가잖아. 그치? 그동안 긴장하다가 매달리면 어때? 하잖아. 그치? 순간적으로 하다가 긴장 풀지 마. 막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건 재밌어. 막 시원하고 막 재밌고 여러 가지 쾌감이 있어. 이 롤러코스터 타는데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은 본전 못 뽑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의 묘미는 뭐냐? 난 그거라고 생각해. 소리 지르는 거. 나도 처음에는 소리 안 질렀어. 그냥 애들이 왜 소리 지르지? 이거 탔다고.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야 이거 같은 돈 주고 타는데 세상 내가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 있겠나? 물론 노래방에서도 하죠. 하지마. 그치? 노래방에서 하지. 그래서 그걸 내가 깨우친 후로는 그냥 바로 탁탁탁탁탁 소리를 질러. 그럼 너무 시원한 거야 막. 누가 소리 지르나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아주 너무 시원해.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를 타러 들어갈 때에 내가 지불할 용의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야, 그 롤러, 야, 보니까 이거 대단한데? 세계적인데? 야, 나 이거 15,000원까지는 내가 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얘네가 적절하게 이걸 17,000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가, 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15,000원 내가 낼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이 12,000원으로, 12,000원? 그 입장료가 너무 싸지는데? 10,000원으로 결정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오케이, 나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고객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요? 입장료 2,000원 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러면 내가 2,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서 사실은 원래 나의 소비자 잉여는 얼마였어? 5,000원이었잖아. 근데 여기다 2부 가격제라고 해가지고 2,000원을 또 지불하게 되니까 5,000원에서 2,000원 빼서 내 잉여가 어떻게 됐어? 3,000원이 되고 요거 걔쪽 잉여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2부 가격제야. 알겠어? 근데 이 롤러코스터는 이런 젠장 여기밖에 없는 거지. 이걸 내세우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뭐 각각 그 어떤 기구를 내세우는 거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용료를 결정하고 거기다가 뭐 한다? 바로 입장료를 결정해서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을 흡수한다. 자, 이용료를 결정한 다음에 순차대로 입장료를 집어넣게 되면 됐지? 요게 2부 가격제가 되고 있는 대로 2부 가격제가 되고 됐죠? 2부 가격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소비자 잉여가 어디로 간다? 쏘잉이 쌩잉으로 싹 가버린다 이런 얘기지. 됐죠? 마무리 정리까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정리 장소를 좀 만들어주고 자, 이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었던 경제의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 보는 방법. 자, 무슨 얘기냐? 항상 어떤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같은 것이 본문 속에 딱 끼어들잖아. 그러면 그 옆에 이걸 설명하는 지문이 나온 거라고. 근데 이 지문만 있을 때 우린 항상 어떻게 읽고 풀게 되냐면 그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 지금 내가 정리하는 것처럼 핵심들을 뽑아내서 정리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거나 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 왜? 그 그래프나 그림이 그 지문에 설명되고 있으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얘를 보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얘야. 무슨 말 알겠지? 즉 지문은 사라지고 그래프만 이해했으면 문제는 그냥 풀리는 거니까. 됐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그래프를 함께 보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같이. 자, 니은 2부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게 된다. 이건 뭐야? 이건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2부 가격제 설정은 무엇을 한다? 바로 사회적 손실을 보완한다 그랬어요. 자, 요것은 무슨 얘기냐? 어쨌거나 사회적 손실이 어떻게든 생겨났고 2부 가격제를 설정함으로써 그것을 보완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설명을 안 해줬지만 이 글쓴이가 여기서 사회적 손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사회적 손실이라는 건 이 삼각형 두 개의 합이 사회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어딘가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날아간 거야, 이렇게. 어느 부분인가가. 오케이? 그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살짝 얘기했었죠. 내가 독점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사람이 듣지 못함으로써 소수만 듣게 되니까 이 강의를 팔고 사는 그 사고 파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확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총 잉여 어느 부분인가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사라질 거야. 이만큼씩 막 사라지게 될 거야. 그거를 보완한대요. 자, 뭔지 한번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우리 알고 있죠? 그쵸?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면 이때 총 잉여는 극대화된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잉여가 극대화되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뭔가 희한한 게 나왔어. 독점 시장에서는, 자, 지금 이 녀석은 뭐다? 독점 시장인 거야. 독점 시장이라는 게 대전제로 일단 바닥에 깔리고,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보통은 한계 비용이 공급 곡선이잖아. 그치? 자, 여기 있네요. 한계 비용 곡선 뚝 나왔어요. 얘는 뭐? MC. 그치? 한계 비용 곡선. 달리 얘기하면 공급 곡선이 띵 나왔습니다. 됐죠? 이 녀석은 베타로부터 시작하여 쭉 뻗어 있고요. 자, 이 녀석과 이게 한계 비용 공급 곡선이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고 MC 곡선이 명박이 큰일 났네. 자, 입에 배 가지고 MB 곡선이 만들어져가 둘이 만나 가지고 그 점에서 뭔가 결정돼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런데 야는 그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는 거야? 한계 수입 곡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계 수입 곡선이 쇼구덩 나와가지고 이 녀석이 뭐? 한계 수입 곡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보는 곡선이지만 절대 우리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계라는 건 뭐라 그랬어? 한 단위당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지. 그치? 한 단위 만들면 만들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수입이 준다는 뜻이네. 돼버렸어? 됐나?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계 수입이 왜 줄어들까?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이 늘어나니까 수입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 어차피 다 제시된 거니까. 그러지? 그 다음에 이게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랬죠. 자, 요 점에서 자, 이걸 뭐라고 했어? QM.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랑 똑같죠? 지구상에 국어 선생 나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받을 수강료, 오케이? 여러분들이 내야 할 수업료는 내가 버리기 위해서 참 먼저 뭐 한다고? 일주일에 얼마나 하실래요? 일주일에 3시간만 할게요. 내가 결정했잖아. 됐지? 그거 결정한 거야. 내가 얼만큼 만들지를 결정한 거예요. QM만큼 만든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은 QM이 되고 가격은 PM이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왜 PM이 되냐면 가격은 거기 빼먹었구나. 자,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나 일주일에 3시간 할 거예요. 가격은 얼마나 하실 건데요? 5천만 원 하죠. 근데 아무도 안 왔어. 그 얘기는 뭐지? 지불 용이액이 5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없단 얘기야. 다 5천만 원 아래란 얘기야. 내 말 이해됐지? 즉 수요 곡선과 내가 제시한 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수요 곡선에 그 만나는 점이 없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내가 QM이라는 걸 결정을 해버렸잖아. 먼저 뭘 결정했어? 나 3시간 수업할래요? 했던 것처럼 얘는 QM만큼 생산할래요? 라는 걸 결정한 거야. 오케이. 그래 놓고 그 선이 만나는, 무엇과 만나는 점? 바로 수요 곡선. 됐죠? 수요 곡선. 이게 MP 곡선,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PM이 결정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다 따라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지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얘가 뭐라 그랬어? 공급 곡선과 한계 수익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뭘 결정한다? 수량을 결정한다.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내가. 오케이? 이게 1번. 그리고 그 수량이 수요자들, 소비자들의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였어?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생산량이 결정됐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독점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딱 만들겠다고 맘먹은 거지. 그리고 그 수량에서 만나는 수요자들의 욕망의 선과 만나는 점에서 니들 이 가격이면 사는 놈들이 있겠네 해버린 거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생산자 수입은 각 사각형 OPM, AQM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산자의 수입 O, 여기가 O죠. 자, 이거 이제는 다 써놔야 되겠다. 다 그려졌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C, 여기가 QC.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써놨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생산자의 수익이 OPM, AQM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각형이라는 거죠. 됐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뭐지? 가격 곱하기 생산량이에요. 그치? 가격 곱하기 생산량은 뭐라 그랬어요? 가격 곱하기 생산량. 뭐? 총 매출이 되는 거죠. 총 매출이에요. 됐지? 총 매출. 그 다음에 여기서 총 매출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베타 PMAB라고 얘기했죠. 자, 생산자 잉여 갑니다. 베타 PMAB 열에 된 거죠. 자, 언제나 내가 뭐라 그랬냐면 소비자의 잉여는 자신의 곡선과 가격 사이의 가격 사이라고 그랬지. 그치?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자 곡선이지. 곡선이 이렇게 수요자 곡선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서 형성돼 버렸지. 여기서는 시장 가격이 아닌. 그러면 이 선과 자신의 곡선의 사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소비자의 잉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 똑같아. 공급자의 곡선과 가격 사이. 공급자 곡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됐지? 그리고 가격이 어디 있어요? 이걸 못 건넌다. 자, 가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 사이. 근데 수량이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지.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끝내죠. 됐죠? 수량을 2 이상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만큼이 누구게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됐죠? 당연히 공급 곡선과 S축 사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되는 거지. 됐어요? 요게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요게 비용. 생산자의 비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요 총매출에 해당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요 전체 사각형이죠. 그지? 됐지? 노랭이, 파랭이 합하면. 그 다음에 사회 총 잉여가 어떻게 돼요? 노랭이, 빨갱이 합하면. 됐습니까? 근데 정말 뭐가 보이지? 뭐가 보여? 그려놓고 칠해놓고 보니 총 잉여가 줄어들었네. 사회 잉여가 줄어들었어. 오케이? 요거 빠져버리시오. 돼버렸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고,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지금 독점 시장이야,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그렇지. 생산량이 원래 QC여야 되는데 QM으로 줄여버렸으니까. 됐지? 그리고 가격이 PC여야 되는데 PM으로 올라갔으니까. 됐죠? 생산량은 요래요래 줄어들고 가격은 요래요래 올라가는 게 바로 독점 시장의 특징이다. 됐지? 따라가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작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겠지? 이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얼만큼 감소했을까? 요만큼 감소했다는 거지. 감소. 그랬지? 감소하게 된다. 자, 하지만 2부 가격 설정을 통해서 드디어 나온다. 2부 가격 설정을 통해서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M에서 Q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가격을 설정한 것에다가 지금 이만큼이 빠져 있잖아. 그렇지? 2부 가격을 설정하여 뭔 짓을 하겠다는 거야? 요만큼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지. 입장료를 받든 뭘 받든. 오케이? 더 받게 되면 여기에도 뭐가 생기는 거지? 가격은 여기서 설정되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채워지는 거지. 어떻게? 이거 노래 얘기인가? 요거 가격에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설정을 했다면 가격을 오케이 시장 가격으로 했다면 자 여기 가격 밑에 생산자의 곡선 위 이만큼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누구 거? 생산자 거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 거야? 가격선 위에 소비자 거 밑에 요거 다 소비자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채운 거야. 내 말 이해됐어? 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 2부 가격제 했더니 원래 그림은 이렇게 소비자, 이렇게 생산자였어야 되잖아. 근데 이 녀석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됐어?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느낌 와요? 느낌 오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었던 거야? 소비자의 잉여의 일부를 생산자가 빨아먹게 되는, 그치?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게 바로 2부 가격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딱 끝나버렸으면, 독점 시장이라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이만큼의 사회적인 총잉여가 사라져버리잖아. 근데 2부 가격제라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소비자께 기업으로 넘어가긴 했으나 사회 총생산, 총잉여는 유지돼 버렸지. 내 말 이해돼서? 그래서 아까 그 말이 있었던 거야.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게 된다는 말이. 2부 가격을 안 하면 한 가격만 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다. 내 말 이해돼서? 따라왔니? 따라왔지? 그래서 2부 가격을 하니까 요거를 딱 메꿀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씩 더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요 그림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 알아먹었지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로 들어갑시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었냐면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자, 질문 문제는 뭐라 그랬어? 질문 문제는 주제 문제다. 주제 문제는 뭐라 그랬어?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거, 다루고 있지 않은 것. 이거 문제라 그랬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다루고 있지 않은 거.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 배웠죠. 그렇죠? 여기서 봤죠? 2부 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들었어요. 한번 읽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2부 가격 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어? 핵심 중에 하나가 손실을, 총잉여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생산자 잉여가 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돼? 여기서는 지금 뭐야?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빨아먹는 거 봤는데. 돼버렸지? 그치?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봤죠?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량을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 봤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얼마? 4번. 4번이 결정됐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기억은 뭐냐면 2부 가격제예요. 그쵸? 2부 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뒤에 문맥적으로 나와 있었죠. 이 부가격제의 설명. 즉 놀이공원의 입장료와 놀이공원의 이용료. 됐지? 이용할 권리와 이용하는 양. 됐지? 이용의 권리와 이용의 양에 따라. 됐죠? 권리의 가격과 양의 가격. 그 다음에 요거 사례로 들어서 뭘 했냐면 입장료와 그 다음에 이용료 했죠. 입장료. 그러면 우리는 답지 선택지에서 뭘 찾아내는 거야? 요거 두 가지로 나눈 거 찾아내면 돼요. 권리와 사용량, 입장료와 이용료. 요거 가지고. 쉽죠? 얘는 1번. 어느 지역이 유일한 띵띵 골프장 입회비, 입장료, 이용할 권리. 됐죠? 회원으로 등록해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을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서 골프를 친 시간, 이용료, 양. 됐지? 오, 이거 답이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본문에 분명히 밑줄 친, 지금 얘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언제나 밑줄 문제는 그냥 앞뒤 문맥이에요. 이 밑줄 친 것의 앞 혹은 뒷부분에 얘에 대한 설명이 있어. 내가 지금 뒷부분에 있는 설명을 딱 놓고 보니까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앞뒤에 있는 문맥으로 해결하지 않고 밑줄 친 부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틀리기 쉽습니다. 알겠지? 반드시 뒤에 이 설명된 내용 가지고 풀어주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우리가 굉장히 친한 그림이네. 그렇지?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보여줬던 그 그래프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PQ 그대로고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비용 그 다음에 얘는 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비용을 뭐로 바꿔도 돼? 공급이라고 바꿔도 돼. 근데 여기서 비용이라고 얘기해 준 건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이거 빼라 뭐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뭐 상관없어 우리는. 그 다음에 0점도 놓고 자 봅시다. 기본 요금을 부과하면 공공통신사의 생산자 이하는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 이 보기의 그림은 통신사의 통화료를 P로 한다 그랬어요. 얘가 통화료예요. 요게 통화료. 그러면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앞에서 봤었던 이용료에 해당하는 거네. 그렇지? 이용료고 요거는 통화료. 그 다음에 Q만큼 소비할 것을 예상했는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기본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뭔가 여기 Q1이라고 또 하나가 뭐 있네요. 그렇죠? 요게 기본 요금인가 봐요. Q1.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면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 됐지? 0AEQ. 됐지? 0AEQ. 0AEQ. 엄마? 이게 뭐 돼? 이게 이만큼이 뭐라고? 생산자 잉여래요. 미친 거 아니야? 생산자 잉여는 항상 뭐? 가격 위, 자신의 곡선 아래. 내가 뭐래요? 생산자지? 가격 아래, 자신의 곡선 위. 요거가 되지. 생산자 잉여는 여기지. 됐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왔어요. 바로 답. 얘는 이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겠네 뭐. 됐지? 기본만 알고 있다면. 2번 통신사는 기본 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기본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2부 가격제여서 하나 더 내니까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고, 통화량이 Q1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자, 통화량이 Q1일 때 가격이 여기 P 어디 갔어? 통화료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당연하죠. Q1일 때 얘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러면 그 이상을 지불할 사람들이 쭉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통화료를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 0PEQ 0PEQ 어디야? 0P
EQ. 아, 그러네. 제대로 했네요. 자, 요건 뭐라 그랬어? 가격 곱하기 뭐? 생산량. 됐지? 가격 곱하기 생산량, 총생산, 매출, 수입. 순수익은 아니라고 그랬고,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수입을 얻는데 PAE, 소비자 의견은 PAE 맞네. 잘했네. 요거 됐지? 다 됐어요. 이거 기본이네, 기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을 묻고 있나 봅시다. 네 번째 문제는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어. 니은은 무엇이냐. 이부가격제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한다 그랬어요. 이부가격제가 아까 했었던 거죠. 손실을 보완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봤어요. 여기까지 늘려서. 여기서 끝날 거를 가격 한 번 더 해주니까 여기를 채웠다 그랬죠. 기억나지? 그 얘기였습니다. 자, 뭐라 그랬나?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렇지? QM에서 QC로 늘어났죠? 생산량이 늘어나서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군. 그렇죠. 없어졌던 총잉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A는 입장료를 수준으로 높게 매기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섯 번째 입장료를 높게 매기다. 자, 매기다가 요거 한자어일까요? 고유어일까요? 매기다. 고유 같죠? 느낌이. 한자 무슨 매자 무슨 기자 좀 어색하지? 그치? 얘는 고유어야, 고유어. 됐어? 그러면 이 고유어를 놓고 5개의 한자어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형태에서는 당연히 뭐야? 우리는 대입법이지, 대입법. 대입해보면 되는 거죠. 그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언제나. 왜냐면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뜻을 생각해봤자 생각도 안 나. 그렇지? 그러니까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거를. 자, 입장료를 높게 감정하다. 입장료를 높게 배정하다. 입장료를 높게 시정하다. 입장료를 높게 책정하다. 오, 괜찮군. 입장료를 높게 제정하다. 책정이 맞네요. 됐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 놓고 선생님의 해설지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이 용어들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이렇게 풀고, 그치? 문제를 다 풀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엔 그 어휘의 해설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은 또다시 어디선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겠어? 올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제정하면을 어떤 문맥에다 쓰는가, 법을 제정하다, 이런 데 쓰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 어휘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나오는 어떤 어휘들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책에다가는 지문마다 어떤 지문에는 단어의 개수가 많을 거야. 해설에 내가 단어 실어놓은 거, 어휘 공부라고 실어놓은 거 있지? 어떤 지문엔 많고 어떤 지문은 적은데 그거 고민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애들이 이 정도의 단어를 모를 거다, 혹은 이 정도 단어를 애들이 알고 있으나 제대로 모를 거다, 제대로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어를 실어놓은 거니까 어휘 공부는 거기 있는 어휘들 가지고 하시고 어휘 문제를 가지고 또 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내 말 알겠죠? 이에 대해서 그럼 수능에 나오면 그 안에서 나올 거야, 그냥. 아시겠습니까? 어휘 공부 그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했어요. 기본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 파생이 된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 이 지문은 영어는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연습한 걸로 충분해. 하지만 첫 시간에 했었던, 오늘의 첫 시간에 했었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그리고 얘네들 만나는 데서 잉여의 도형을 만들어 보는 그 공부는 반드시 연습장에다 혼자 써보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어? 동생이 이거 어려워, 그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바보야, 이거 이 수요잖아, 이 멍청이, 이러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이해됐지? 응.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많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건 그렇게 꼭 연습을 하세요. 그날.